네, 그런가 하면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할 경우에는 재판 갱신 절차 때문에 탄핵 선고가 늦춰질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달 26일에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선고가 예정이 돼 있는데요. 사실 이 선고가 지연된다면, 헌재 선고가 지연된다면 네. 이 대표한테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국민의힘과 여당 측에서는 그 탄핵 선고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과 관련된 이 선고와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선고가 연동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제가 다시 또 말씀드리지만 이재명 대표가 항소심에서 무죄 나온다고 해서 그러면 국민의힘에서 이제 이재명 대표 정말 깨끗한 사람입니다, 이제 대통령 선거 나오셔도 됩니다, 그렇게 주장할까요? 안 그렇습니다. 바로 대통령이 되더라도 뭐 헌법 84조 얘기하시면서 계속해서 공색을 할 것이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무죄가 나올 거라고 확신을 하고 있지만, 또 그와 별개로 국민의힘에서는 계속 공격을 해갈 거기 때문에 저희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과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2심 선고와는 축구와 야구처럼 다른 얘기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른 얘기다. 그런데 만약에 3심까지 나오게 되면 얘기가 달라지겠죠. 맞습니다. 3심이 과연 대선 전에 나올 수가 있느냐. 대법원이 속도를 내고 있다라는 부분이 이재명 대표에게는 변수가 될 겁니다. 물론 이것은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 형사사건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탄핵 심판도 역시 준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요. 지금 그림에 보시면 대법원이 3심 형사사건 검토 재판연구관을 3명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형사소송 규칙을 개정했는데 녹음 파일을 재생하는 대신에 녹취서로 가름할 수 있다. 그리고 쪼개기 증거 신청이나 무더기 증인 신청 기각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재판 절차를 간소화시켜라 이겁니다. 탄핵 심판 역시도 형사소송 규칙을 준용을 하게 되기 때문에, 물론 탄핵 심판도 영향을 받지만 아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변수로 집중을 해봤다면 지금 이번에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변수로 지목을 해서, 만약에 한 달 이내로 이 절차가 좁혀져서 4월 초에 3월 26일에 이제 2심 선고가 나오고 4월 달에 상고가 된다면, 장 변호사님, 네.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만 대법원 선고가 대선 전에 일어날 수도 있는 건가요? 그럴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게요. 예. 지금 바뀐 형사소송법 규칙은 대법원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증거조사를 대법원에서 따로 하지 않거든요. 이건 법률심이기 때문에 법리 오인이 있었는지 여부만 보고, 지금 이재명 대표 사건과 관련해서 형사소송 규칙이 바뀐 거는 지금 대장동 재판과 제일 더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2월 말은 원래 법관들 인사 시즌이거든요. 그러니까 대장동 재판에는 재판부가 바뀌었습니다, 실제로. 그럼 갱신 절차를 거쳐야 되는 또 원칙대로 과거대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처럼 하면은 진짜 1년 가까이도 걸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건 일단 못하게 된 거는 맞는 부분이고, 그렇다고 해서 대장동 재판이 대단히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냐? 아니요. 검찰증이면 한 500명 된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대선 전에 윤곽조차 드러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재판연구관 3명을 증원했다. 이것은 고등법원의 기록을 검토하는 시간을 단축시키겠다 이거잖아요. 당연히 그건 그렇죠. 그럼 선거법 항소심도 대선 전에는 대법원에 그래서 대법원에 가고 633 원칙이 있고 이 부분이 강행 규정으로 돼 있는 것도 맞는데요. 기본적으로 실무에서 그게 전혀 좀 무용한 규정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이거는 뭐 국민의힘 계열의 정치인들한테도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들여다볼 여지가 있고, 또 선거법은 두 사건이 국토부와 그리고 김문기 씨 이 두 사건이 병합이 된 부분이라서 3개월 안에 대법원 과정에서도 과연 끝날 수 있을지는 좀 물음표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이재명 대표도 대법원 판단에 대해서 혹은 2심 선고에 대해서도 일단 재판에 대해서는 별로 걱정하지 않는다라는 자신감을 보여왔습니다. 일단 이재명 목소리 먼저 듣죠. 이재명 대표의 목소리요. 재판은 전혀 지연됨 없이 신속하게 끝날 것입니다. 3월 달쯤에 선고하겠죠. 사실은 매우 빨리 진행되고 있는 거고요. 빨리 정리되는 게 좋죠. 저는 아무 걱정을 하지 않는데. 2심이 만약에 이제 1심이랑 비슷하게 나오면 저는 그럴 리가 없다고 봐요. 김기영 대변인님, 국민의힘에서는 강성필 부대변인께서 말씀하신 대로 유죄가 나든 무죄가 나든 이재명 대표의 재판을 붙들고 늘어지면서 공격할 전략이십니까? 붙들고 늘어지는 게 아니라 당연히 어떤 재판 과정에서 유무죄든 최종심을 봐야겠지만
만약에 조기 대선 국면에 있을 때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항소심에서 유죄가 나온 상태에서 국민들한테 표를 달라고 한들 국민들이 그게 제대로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기본입니다. 원래 제가 아는 민주당은 기소만 돼도 당직을 맡을 수 없는 당이었습니다. 근데 이재명 대표가 되는 당대표가 됐을 때 그 규정이 없어졌거든요. 예. 그러니까 제가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헌법의 아버지들 또한 이렇게 문제가 많은 후보가 사실 재판을 받는 과정에 대통령이 될까? 그러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차피 그거는 당내에서 경선 과정이나 아니면 당내에서 그런 문제가 있는 후보는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없다고 그걸 믿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의 민주당에서는 그런 분이 대권 주자가 된다는 게 어떻게 보면 당을 넘어서 국민들한테 대한민국이 어떻게 보면 슬픈 현실이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저는 이재명 대표가 저렇게 본인은 판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럴 리 없다. 절대 아니다. 재판 중지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본인의 조급함의 발로이자 오만의 표현이다. 국민들이 그걸 바라봤을 때 전혀 수긍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강성필 부대변인께 반론의 기회를 드려야 될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헌법의 아버지 얘기하셨는데 헌법의 아버지들이 아주 나쁜 사람이 대통령 후보가 되지 못할 것도 예상을 못했던 것 같지만 한 정치인이 대통령 선거에서 졌다고 해서 이렇게 정치적으로 어떤 법적으로 공세를 당할 것도 저는 예상 못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쯤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마지막 변수까지 알아봤습니다. 여기서는 구자웅 부장을 제외한 세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